복싱하는 손해사정사 박관영입니다. 자, 오늘 출첵 한번 보고요. 출첵 누가 하셨나 보고 희망꽃, 변사영우님, 짱돌 양사님, 개근상 드려야 되겠다. 효동님, 떼용님, 거매님, 요분도 출첵 잘하시고 MS326, 저예요. 진이75, 사자님, 이렇게 해서 오늘 출첵을 하셨고 한 일주일 정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10월달 거 한번 볼까요? 10월 30일 날 보면은 웅씨, 표류기, 희망꽃, 거맨님, 사장님, 진이, 칠호님, MS36, 계속 들어오시는 분 들어오시네. 에드님, 꿍이님, 짱돌 양사님, 은희님, 사장님, MS32누님, 강선님. 그자, 자주 오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지 저랑 친해지고, 저랑 친해져야지 강의도 재밌고, 그래 가끔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툭툭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시험 보러 가시면 되고. 자, 혹시 계약보 샘플 강의 없나요? 샘플 강의 안 찍었어요. 찍었나? 찍었어요. 찍었고,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2차 과목만 찍었잖아요. 제가 2차 과목 찍어가지고, 의학하고 쭉 찍고, 1차도 올해 이제 다시 찍었거든요. 네. 기본 강의랑, 문제 풀이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두 강씩 해가지고 찍었는데, 아마, 계약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계십시오. 네. 보시면, 자,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 뜬금없이 궁금한 지 생겨 질문 남깁니다. 뜬금없이. 배상 책임 면책 사유 중 천재지변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무에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천재지변으로 면책 사유가 되나요? 자, 공부하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배상보험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누굴 해주는 게 배상보험이잖아요. 보상을 해주는 게 배상보험인데, 코로나가 잘못했다? 웃기잖아요. 그쵸? 코로나가 잘못했어요? 걔가 책임져야 되나?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배상보험보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재산보험에서 이게 전염병에 들어갔거든요. 1급 전염병. 해서 전염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재니 아니니 거기서 따져야 되고, 배상보험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건 있겠죠. 좀 예민하다.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간 누가 잘못해서 이걸 퍼뜨렸다는 소문도 있잖아, 얘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렇습니다. 자, 공부 많이 하면 이런 궁금한 점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거 많이 올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손해사정서를 준비하는데 재물, 차량, 신체 중 어느 분야에 유명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신체잖아요. 신체가 짱입니다. 일단 자, 재물, 차량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가 직원이 거의 한 90%는 보상가 직원이 이제 이걸 취득을 하고 거의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게 없어도 차량 갖다 뭐 한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 한 1, 2%? 실무에서 그렇고, 재물 같은 경우는 너무 포화 상태고 일도 어렵고 너무 작아요. 일거리 작고. 그렇다고 이거 나쁘진 않은데, 실제로 주로 이루는 게 이게 신체가 자격증에 대해서 퀄리티도 있고, 신체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너무 성의 없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먼저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영어가 된다 그러면 재물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재물 따고 신체 따면 차량은 조금만 공부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차량 따신 분이 열받겠죠. 차량도 어렵습니다. 얘에 비해선 쉬워요. 얘야 비해 쉽고, 제 생각에는 재물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재물은 지금 만약에 젊은 이제 20대 30대면은 지금 이제 취득하는 게 낫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2, 3년 기다렸다가 영어가 이제 지금 됐구나. 어차피 영어가 지텔프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될 거예요. 올해부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 그게 좀 약간 쉬워요. 약간 쉬우니까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과목에 제일 어려운 건 회계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게 1차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된다. 되셨죠? 되셨고, 되셨습니다. 이제 질문하기.
자, 질문하기 보면 공부 계획 딱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2020년 손해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내년 1, 2차 동착경을 목표로 공부 중인데 동착격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공부 순서를 잘 짜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2차 준비하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준비하면서 2차도 중간중간 공부를 해야 한다고. 근데 1차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1차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예, 그렇죠. 2차를 시작하는지, 2차를 시작한다면 어떤 과목부터 먼저 준비해야 도움이 되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궁금합니다. 아, 되셨습니다. 그리고 2차 강의는 경험, 지금 올라와 있는 영상은 2022년 교재로 공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자, 좀 애매하죠? 1차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 제 생각에 지금 이게 10월 30일이니까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 스타트를 하면은 1차를 먼저 하시고, 제가 얘기했는데 12월 달에 무조건 2차를 하셔야 돼요. 12월 중순 정도 초 해가지고 2차를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냐? 1차는 기본 강의서만 들으세요.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불안해. 왜냐면 목표가 60에서 70분이 안 나와요. 목표가. 기본 강의만 들으시면. 이게 뭔 얘기요? 80점 맞는다며.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1차 기본 강의를 듣고 제가 3월달, 4월달에 그 문제풀이 할 거야. 기출문제 하면서 심리학습은 아니고 그냥 대세김. 시험에 나올 거 대세김질 하면 그때 가서 70점, 80점 되는 거지. 기본 강의만 들어서는 70점, 80점은 안 나와요. 근데 기본 강의를 내가 진짜 정독했다. 70점, 80점 나옵니다. 근데 알잖아요. 내가 여러분은 알잖아요. 공부. 그쵸? 여러분 능력을 알기 때문에 너무 꼼꼼히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쵸? 기본 강의는 그냥 쭉 이렇게 있구나 느낌만 아시고 3월 달에 하는 문제풀이 할 때 기본 강의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문제풀이 하면서 기본 강의에서 시험에 나올 것만 이렇게 포인트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시간이 한 달뿐이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반 정도. 12월 중순까지 잡으면 기본 1차 강의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뭘 하냐? 2차를 하시는데 2차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뭘부터 해도 상관없는데 연결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의학하고 재산보험하고 연결이 되고 자동차보험하고 책임근제가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보험사에 다닌다, 서베이다. 그러면 재산보험부터 해야죠. 당연히 재산보험 의학부터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러지 않고 학생부리다, 처음 공부한다, 보험의 B자도 모른다, 보자도 모른다. 그러면 어떤 거 다니냐면은 자동차보험부터 하세요. 자동차보험만 이해가 됐다. 뭐냐면 그 법리거든요. 자동차보험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책임근제는 그냥 거저먹기. 책임근제 이해만 되면. 왜냐? 손해배상 하는 거거든요.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이잖아요, 그냥. 그죠?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보험회사한테 피해자한테 이제 보상을 어떻게 해주냐, 그거거든요. 그 내용만 큰 것만 아시면 책임근제는 조금만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시면 공부하는데 편해. 그렇다고 뭐 자동차 보험 공부했다고 책임근제 따로 오진 않아요. 근데 큰 틀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책임근제 다음에 재산보험 하시고, 의학은 맨 끝에. 왜? 암기 까먹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 나중에 또 까먹어요. 제가 여러분을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이렇게 출중하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제일 나중에 하시면 되고, 2차도 똑같아요. 기본 강의 듣고 3개월, 3월 이내에 기본 계획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뭘 하냐면 1차 끝나자마자 제가 기출문제하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다시 기본서 하면서 심의학습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본서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게 이제 기본서 공부하는 거고, 문제풀이는 내가 이거 아나 모르나 테스트하는 거고, 모의고사는 뭐냐면 모의고사는 내가 아는 걸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나 이만큼 아니까 뽑아주시오. 심사위원이 아니죠. 출제위원한테 나 이만큼 아니까 뽑아주세요. 어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한 게 모의고사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모의고사 시험 잘못 봤다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모의고사 그거 진짜 시험 볼 때 몇 프로 나올 거예요. 한두 분이 나오면 많이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모의고사,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보면 너무 어려워. 근데 시험장 딱 가면 거기 나오는 거 한두 개도 없는데, 여러분 모의고사 갔다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지쳐버려. 시험자 가기 전에 지쳐버려. 그냥 내가 아는 거 쓰는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 중에 중요한 게 이론수 하면 문제 심야학습하면서 모의고사까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본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까 아니면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단어장 같은 거 해가지고 엑기스 핵심 단어만 쓰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꼭 시간 재놓고 딱 쓰면서 A4 용지 쓰면서 이게 맞니 안 맞니 시간 하고 채점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그냥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쓸 건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연습을 하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올라와 있고 자, 요 교재 제가 설명에 다시 찍어서 올렸거든요. 2022년 교재로 해도 되냐 했는데 자, 됩니다. 결론 되고 의학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44회 이제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뒤에 문제만 놓았어요. 왜냐면 그 문제는 또 안 나와요. 3년 동안. 진짜로 안 나와요. 그거는. 안 나오니까 거의 의학은 똑같고 책임근제도 거의 비슷해요. 기본은 비슷해요. 그 책임근제 있는 교재만 2021년 있잖아요. 그 교정 완벽하면은 22년, 23년 다 똑같이 풀릴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심리학습 하면서 이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찍어드리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거 나왔죠. 또 자랑이죠. 거의 나왔잖아요. 50% 정도 나왔잖아요. 그거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소가 안 돼 있으면은 제가 이거 나옵니다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설명해도 이게 뭔지 몰라요. 저는 쉽게 요것만 외우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구단도 모르는데 4층 현상 요거 나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순열, 행렬?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요. 이건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강의할 때 PPT 자료 위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적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교재를 새로 사면 좋지만 저 입장에서 근데 좋지도 않아요. 그죠? 별로 남지도 않아. 제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 교재에 따로 쓰면 되고 하나 바뀌었어요. 그냥 착한 실손 해가지고 우리 이제 4세대 실손 있잖아요. 그거 바뀐 거예요. 그거에서 조금 바뀐 거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작년 기출문제 봤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조금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21년 거, 22년 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프린트 하는 거 그것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22년 1월 달에 약관이 개편이 돼요. 거기에 사례 문제, 약술 문제 다 나옵니다. 한 70% 나올 것 같아요. 그것만 공부하시면 자동차 보험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뭐 나온다고 그랬죠? 착한 실손, 그 4세대 그죠? 4세대 실손 해가지고 바뀌는 거 그거 나온다고 그랬죠?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게 몇 점이었어요? 30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약수를 한두 개만 맞춰도 까라고 넘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통지 의무. 자, 손해사정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저한테 지인분이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약자는 건설업종 대표 2급 해당. 건설업이. 그러니까 저기겠네. 통지 의무겠네요. 얘기를 안 했겠네. 그저 체결을 했다. 설계사가 직업 급수를 1급으로 하여 계약 체결 후 사고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알게 되어 추징금을 부과하였고 지인은 추징금은 납부할 수 없다고 하자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그렇죠? 요거 배우셨죠? 통지 의무. 보험사는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다. 많이 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인은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은 들은 적 없다고 하고 계약 체결했던 설계사는 M사에 M 어디일까요? 현재 다른 보험 회사로 이직을 했고 현재는 다른 설계사가 관리를 해준다 하는데 실무상 현재 관리해준 설계사가 책임일까요? 계약 체결했던 설계사의 책임일까요?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 들은 것이 없다는 것은 계약자가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까요? 자, 그래요. 요거는 한번 일단 이분이 어떤 방법을 입증해야 될까 너무 실무적인 거죠. 이거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오고 일단 뭐냐면 내가 A라는 설계사한테 가입을 했잖아요. 그럼 이 A라는 설계사가 이 회사를 나오면 그 팀장이 그거를 나눠줘요. 관리를 하라고. 그걸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계약을 갖는 동시에 의무하고 다 갖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한 현재 관리해준 설계 책임으로 할 수도 있고 1차적으로는 처음에 A라는 설계사가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은 연락이 안 될 거예요. 2차적으로는 이 설계사가 지금 관리하는 설계사가 책임을 지는 거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된다. M사의 기존의 보험회사가 M사가 아니죠. 그 사람 보험사 상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을 입증해야 되느냐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험에 들 때 녹차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 청약서가 아니고 아마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노트북 같은 걸로 청약서를 노트북에 들어서 거기 사인하러 막 했을 거예요. 거기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입증하기엔 제 능력이 좀 안 되네요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상금이 크나요? 2급하고 1급이면은 한 2분의 1 정도 삭감, 3분의 1 정도 삭감될 것 같은데요. 3분의 1 정도. 그죠? 3분의 1 정도 삭감되고, 통보했으면 추징금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험료를 좀 증액해라. 증액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 텐데, 많이 안 들 거예요. 요거는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 보험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명확한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요거는 설계사님한테 입증하면 되고 아마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2페이지 예제에서 해외 근제에 지급받은 이송비와 요양급여를 제외하고 후송비와 비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치료비 중 간병비 500만원 왜 지급하지 않았나요? 자, 이게 뭐냐면 해외근제는 이제 산재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그냥 산재법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제가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산재법 121조 2항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말하는 건데 솔직히 우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산재 우리가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무사가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보면은 해외근제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외국에 가서 일을 하는 거냐. 그걸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국내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해외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외국에서 일하는 서러운데 사고 나면 보상까지 국내보다 적게 받으면 국내에 사고 났을 때부터 적게 받으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산재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해외 근제하고 간병 특약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의무적으로 듣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는 82페이지면은 아마 제가 기출문제 아마 해가지고 이렇게 기출문제 이만큼 있으면 한 요 정도 빼서 가져왔을 거예요. 이게 계산하는 거 엑기스만 가져와서 써서 이 내용을 모를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저기서 줄 거예요. 간병보험 있잖아요. 간병보험 특약에서 아마 지급했다는 앞에 내용을 빼고 요것만 나와서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일단 간병비는 여기 간병 특약에서 받았다고 가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시면 지금 82페이지면 조금만 가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예제 문제가 이게 또 나옵니다. 이게 앞에 하고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풀면 이래서 이게 빠졌구나. 그때 가서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거 딴 데서 받았지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손익 상계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손익을 상계한다. 받은 거 받을 거와 받은 거하고 이렇게 빼서 상계해서 해라. 그겁니다. 갑자기 생각난다. 그러면 손익상계랑 우리 과실상계 나오잖아요. 그냥 헷갈려 하시는데 과실상계가 문제예요? 손익상계가 문제예요? 과실상계라고 그랬죠. 왜? 과는 기억이고 손은 S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손익상계 해야 된다. 이유는 그죠. 손익상계를 또 어려워지다 또. 그냥 손익상계를 하면 내가 손익상계한 것도 과실만큼 빠지니까 이해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한 것 같은데 요거는 한 것 같아요.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했죠? 됐습니다. 이제 오늘